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오히려 걱정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자녀들의 삶,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걱정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단순한 생각의 반복일 뿐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걱정이 습관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울 만큼 걱정이 커진다면 불안을 잠재우는 작은 실천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을 글로 적어보며 시각적으로 정리하거나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라고 말하며 위로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년에는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지나친 걱정으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고 불안을 다루는 작은 행동들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걱정을 줄이고 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걱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걱정이 반복되고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더 쉽게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자녀들의 미래, 자신의 건강, 재정적인 문제 혹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걱정거리는 끊임없이 생겨나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걱정은 많은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너무 많은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걱정을 멈추기 위해서는 걱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고 작고 실천 가능한 행동들로 나 자신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걱정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걱정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글로 적으면 막연한 불안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글로 적는 과정은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걱정을 줄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걱정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로하고 불안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칭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의 습관을 끊기 위해 우리가 특히 집중해야 할 것은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가정은 걱정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의 걱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과 생각들이 조용한 밤에 몰려들며 잠을 방해하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런 경우 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간단한 호흡법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걱정을 적는 행위는 단순히 생각을 시각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주며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집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매일 조금씩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걱정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들 수 있지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걱정을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걱정이 습관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는 미래를 대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혹시에 몰두하게 되면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는 습관이 되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혹시라는 생각이 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모든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혹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사로잡혀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일에도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혹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걱정의 상당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일 날씨가 나쁘면 같은 걱정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씨를 걱정하는 대신 우산을 준비하거나 일정에
여유를 두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시간과 정신력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반면에 내가 직접 해결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혹시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라는 생각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정말로 현실적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인지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도 결국 해결 가능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기 위해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거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연습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더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모든 게 결국엔 잘 될 거야와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완화시키고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단순히 괜찮아, 이 상황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지나온 삶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걱정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행동으로 불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맴돌 때 더 큰 불안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혹시 내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면 약속을 캘린더에 적거나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 걱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 걱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중 걱정을 허용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 보세요. 이 시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을 떠올리더라도 이건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하루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걱정을 완전히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들은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주고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다루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줄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더 밝아질 것입니다.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밤은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낮 동안 억눌려 있던 생각과 감정이 고요한 밤이 되면 더욱 뚜렷하게 떠오르며 수면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밤의 불안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재정 문제 등 다양한 걱정거리가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의 불안을 다스리고 걱정을 잠재우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걱정 없는 밤을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걱정 없는 밤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수면 루틴을 유지하면 몸은 일정한 리듬에 적응하고 잠들기 전 걱정이 찾아오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수면 환경은 잠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한 침구, 어둡고 조용한 방, 그리고 적절한 온도는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외부 소음이 걱정을 증폭시키는 경우라면 백색 소음 기기나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파도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뇌를 진정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잠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걱정은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글로 쓰는 행위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게 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걱정거리를 글로 적고 나면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혹은 지금 당장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적는 습관은 밤에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의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며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 간단한 호흡 연습과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불안을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종종 그 걱정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불안감을 키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모든 것은 결국 잘 해결될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와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불안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러한 대화는 걱정 없는 밤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날수록 더 큰 불안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그 걱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
해결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걱정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자기 전 식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늦은 시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 같은 음료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러한 작은 식습관의 변화도 불안을 줄이고 수면이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거나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며 평온한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걱정 없는 밤은 우리의 삶에 더 큰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더 편안하고 깊은 잠을 경험하며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당신의 밤은 더 밝고 마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걱정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그 자체로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거워지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글로 적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걱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마음속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고 감정을 정리하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들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글로 적는 순간 우리의 걱정은 구체화되고 시각화됩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글로 표현되면서 그 크기와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적는 행위는 마치 흐릿한 거울에 서린 김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단순히 과도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걱정을 글로 적는 것은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 걱정이 나와 분리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얽혀 있던 문제들이 점차 정리되고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걱정을 글로 적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 적는 과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글쓰기는 우리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때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글로 적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멈춤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걱정을 멈추고 그것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 적는 행위는 걱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떠다니던 걱정이 글로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해결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얽혀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 더 이성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걱정을 글로 적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변합니다. 걱정을 글로 적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걱정을 글로 적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걱정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을 종이나 메모 앱에 적어보세요. 크고 작은 문제, 사소한 불안감까지 모두 포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정리하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걱정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걱정의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왜 이 일이 걱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걱정을 적는 것을 넘어 그것을 느끼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 걱정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걱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으로 쪼개어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걱정을 작은 단위로 나누면 그것이 더 이상 거대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해결 가능한 과제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자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글로 적은 뒤에는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에 적힌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글쓰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우리는 걱정을 다루는 능력을 점차 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을 적는 습관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소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점차 더 많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습관을 일상 속에 녹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걱정과 생각을 글로 적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몇 분만 투자해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을 글로 적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펜을 들어 당신의 걱정을 시각화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 가볍고 삶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고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은 종종 우리가 이미 해낸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며 끝없는 자기 비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했다는 단순한 한마디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잊고 미래의 더 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심어줍니다. 이 문장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선택과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한마디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했다는 말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일을 해내고도 정작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데 인색합니다. 대신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잠들거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충분히 잘했다고 말하는 작은 습관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하며 스스로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문장을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자기 성찰과 습관을 통해 누구나 이 문장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해낸 일들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크고 작은 성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충분히 잘했어. 지금의 나로도 괜찮아. 이 단순한 문장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에게 휴식과 여유를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감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을 느끼며 현재를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며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모든 노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했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지 않게 만듭니다. 이 문장은 현재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해온 모든 것을 감사하는 태도를 심어줍니다. 이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삶은 불확실성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걱정이 습관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라는 생각은 종종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어내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가? 라고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질문은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밤은 우리가 가장 많은 걱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잠을 방해하며 다음 날이 컨디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한 호흡법이나 걱정을 글로 적어보는 습관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나은 수면을 돕습니다. 글로 적는 행위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의 크기와 본질을 파악하며 그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흘려보내야 할 감정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했다는 단순한 한마디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낸 모든 일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를 허락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자기 비난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불안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행동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대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믿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